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일부 장희선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는 2600선에 완전히 안착했다도 봐도 되겠죠.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자주 나온 흐름은 아닌데요. 일단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다운 매수를 보여주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이 약했지만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꽤 좋아서 저까지 또 기분이 참 좋은데 이 반등장에서의 기회와 전략도 찾아봐야겠죠. 오늘도 이슈 탑3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와 기직에 굉장히 반가운 단어들의 조합인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도요타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주문했다는 소식, 또 이스라엘 기업이 한국을 생산기지로 낙점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2차 전지 속상하셨던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삼성전자 보입니다. 이것도 반가운 이름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자사주 소각 공시도 있었고요.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또 엔비디아 관련자들도 삼성전자를 보고 갔다는 거죠. 오늘도 3% 넘게 오르면서 58,7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5층 탈출 가능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사실 최근에 주도적이지는 못했죠.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단까지도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겠죠. 결국 오늘도 관련주들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게 단기적인 악재일지 앞으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여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성이 하이닉스 했다라고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거래대금도 점프업하면서 오늘 기사에는 3,000포인트 가시권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세 분의 파트너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기지개편 2차 전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어질지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확실성 증가에도 전기차 판매량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답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사실 이게 2차 전지는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한때는 2차 전지가 없으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공포 현상이 났었죠. 네. 공포를 느낄 정도로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랫동안 하락을 했는데 지금도 그 악재가 완전히 가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룹주들을 보면 한화그룹주들이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에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두산그룹주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하면서 올라가고 LS그룹도 전력해서 올라가고 이제 남아있는 게 포스코 그룹주가 로봇이나 2차 전지 쪽으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도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이 돋보이게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은 지금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현대차, 기아 전부 다 전기차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판매량이.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전기차가 우리가 이제 캐즘이네 뭐네 일시적인 정체 현상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그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정체를 보일 때 실제로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는 늘 돌아보면 기회라고 하는 것처럼 네. 이런 2차 전지의 차세대 2차 전지 이쪽의 기술 뭐 전고체도 그런 쪽이 하나이고요. 네.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 상용화에 대한 연구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그 시장 선도형 차세대 2차 전지를 혁신한다라고 하는 혁신 전략 연구단이 발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불타지 않는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역시 시장의 관심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제 2차 전지 악재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가의 위치로는 하방 경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안 떨어져. 이제 네. 나 떨어져. 예를 들면 들고 있는 분들도 이제 알아서 해. 이제 나 기다릴 테니까 네. 이렇게 이제 매도의 그 어떤 시점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안 떨어져요. 네.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포스코그룹의 이런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모양으로 보면 앞서가는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쪽에도 꾸준히 이제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좋은 종목들을 하나씩 추적을 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2차 전지를 다 사자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로는 이제 한 종목씩 두 종목씩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간헐천처럼 이쪽에서 한두 종목이 또 50% 100% 오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는 저쪽에서 50% 100% 오르고 앞으로 50% 100% 오를 종목들이 숱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악재를 거의 다 반영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부터는 선별적으로 종목을 담아가자 정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가지 남은 악재 걱정이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이제 3월부터 또 재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뭐 23년도만 보더라도 뭐 에코프로, 뭐 LG 에너지솔루션 거의 타겟으로 받았던 많이 부분인데 관련해서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네. 공매도는 이제 어느 만큼 올랐을 때 사실 공매도 제도는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생겨 있는데 공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좀 막아놨는데 공매도가 있는 것이 좋고 이렇게 바닥에서 공매도는 안 내리죠. 네. 아마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신용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좀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욕구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공매도 부분은 2차 전지 부분은 특히나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덕 파트너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방금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중국 관련해서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현재는 그래도 테슬라 관련해서는 조금은 뭐 같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관련해서 바닥을 좀 잡았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2차 전지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칩스법과 관련된 연동 종목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 뭐 극대형주보다는 뭐 중소형주 쪽으로 위주가 됐고 반등이 나온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업체 반등이 높았지 소부 쪽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좀 낮았던 이유가 이게 세액공제 부분들을 5%씩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을 높여주겠다는 게 생산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치 거기에 따른 이제 공제율 부분들을 높여주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관련된 IT 기업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세액공제에 대한 수익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포스코 그룹주에서도 포스코 DX는 공정 자동화 관련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2차 전지를 만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 과정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승력이 좀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코프로의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낮았던 이유는 양극재라든지 이런 2차 전지에 직접 기초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호재성 요소가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 초 기준 부분들의 이제 12만 위안 정도의 위치를 해 있었던 이제 톤당 리튬 가격이 현재 7만 원대 구간 중반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8만 위안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건 이번 연도 말까지도 8만 위안 돌파가 사실상 중국의 전기차 과포화 상태 부분 때문에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기본 전지,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지 가격의 상승이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2차 전지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전방위적인 2차 전지 자체를 만드는 업체들에는 수혜성이 단기 반등 이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동차 관세 부과 부분들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전지를 직접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부분들이 가셔야된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단기 반등을 이용한 물려 있는 물량에 대한 해소는 가능할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그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화재 위험이 적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판매량은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배터리 물질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물질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펌핑이 돼요. 전기차의 대부분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가격이고 그렇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은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테슬라도 덤핑 부분으로 가격을 다운하는 저가 전기차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가 배터리 부분들을 다 사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동차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내연기관 차량과의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한 적극 지원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이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흐름은 좀 더 힐이 걸릴 수 있다. 지금은 단기 반등을 좀 더 주더라도 다시 밀릴 수 있는 구간대니까 현재 파동을 잘 활용하셔서 빠져나오실 분들은 빠져나올 자리들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어쨌든 두 분 다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니까 이 연속성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였죠. 자사주 3조 소각,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HBM3 8단 2분기 공급 기대, 파운드리 수율이 관건이다. HBM 쪽도 짚어주시고 파운드리 쪽도 짚어주셨는데 어떤 분이 준비해 주신 질문일까요? 접니다. 삼성전자 방향을 좀 잡았다고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를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반등하니까 최근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좀 희망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가다가 또 조정도 받는 것이고 조정받고 다시 또 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선 기술적인 어떤 지표라고 우리가 심적인 어떤 저항서로 본다면은 6만 원 선이 이제 아무래도 좀 저항을 좀 받겠죠. 돌파를 하고 나서 좀 쉰다든지 그리고 쉬고 나서 다시 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빠졌던 것이 HBM 부분이 유일하게 반도체 부분에 좀 좋았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이것이 뒷전으로 밀려났던 상태이고 어찌 보면은 뭐 HBM에서 일단 2등이라고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3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좀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부분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또 HBM3E 그 8단을 갖다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지금 테스트를 갖다 했는데 그걸 갖다 일단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공급을 갖다가 지금까지 못했어요. 음. 근데 젠슨왕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좀 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또 다시 또 설계해가지고 또 일단 이제 테스트를 갖다 거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새로운 설계된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줬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뭔가 이제 거의 이제 공급을 할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생산을 갖다가 1분기 말 이때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좀 늦어도 2분기에는 아마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8단이고 엔비디아는 더 일단 좀 강력한 걸 요구하고 있다. 12단이라든지 또 뭐 16단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수율을 좀 맞추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 다음이지만은
하이닉스를 능가하는 그런 캐파를 가지고서 지금 점유율 1위를 따면 한번 하이닉스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HBM4 그러니까 이제 6세대를 갖다가 이제 하겠다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어떤 시기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삼성은 조금씩 희망이 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가 본다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지금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나노가 수율이 20%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삼성전자는 이 지금 파운드리 분에서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이 대만 TSMC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인텔 네. 이것을 이제 파운드리를 갖다가 이제 넘겨받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교통 연의를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아마 미국의 의도는 대만의 TSMC의 일단 기술을 갖다가 아마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냥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문제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보면은 사실 이것이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만 자칫 삐걱하다 보면은 미국에 뺏기고 일본에 뺏기고 중국에 뺏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여건 속에서 사실 뭐 HBM에서 일단 좀 뭔가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좀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만 좀 힘을 내준다면 뭔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하려면은 파운드리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HBM볼에서는 조금씩 이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올라가긴 갈 거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다만 6만 원 선을 살짝 웃돌면은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조정받고 다시 가지 않을까. 뭐 노래 보면 뭐 가수 나훈아 노래 여보게 쉬었다 가세요 이런 말도 있듯이 네. 쉬었다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또 이제 갈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좀 올해 좋은 시세를 만들어 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보면 6만 원대에서는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강희 파트너님. 네.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항상 이야기 나오면 이제 SK하이닉스와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오랜만에 동방상승음이 좀 네. 나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AI 소프트웨어 종목이라든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소캠 관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외에 소부장단 예.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실적도 크고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좀 더 강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HBM이라든지 또는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뭐 또는 디자인 유리기판도 하우스라든지 있고요. 네. 유리기판도 있고 이런 쪽에서 독보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님처럼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유리기판에는 뭐 필 옵틱스가 있다든지 CXL에는 네오셈이 있다든지 또는 온디바이스에는 어부부 반도체가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요즘에는 순환매가 빨라서 금방 하루 이틀 3일 슈팅 나오면 또 좀 쉬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오른 종목을 따라 사면은 좀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한 이틀 3일 쉴 때 들어가면 바로 슈팅이 나거든요. 그러면 비중 조절해 가면서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도 6만 5천 원 이내에서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6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중소형 단에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개발도 하고 또 삼성전자의 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소형주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좀 수익률 면에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보자. 알겠습니다. 뭐 일단 삼성전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덕 대표님 너무 많이 오른 뭐 조선이나 방산보다 삼성전자를 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두 분은 이제 6만 원 선을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1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어. 네.
두 네. 분도 10만 원 다 보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6만 원 선에서 단기 그렇죠. 저항이 좀 나올 수도 네네.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프로들을 제가 이제 출연을 많이 좀 했었죠.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이라든지 뭐 정오의 머니머니, 성공투자 오후증시라든지 장중방송 부분들을 많이 출연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그 질문이 나오고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10월 후반부 이후로 지금까지도 김용도 파트너는 30분할 매수만 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누워서 떡 먹기로 수익 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에도 기회가 있었고 12월에도 수익 기회가 있었고 지금 1월에도 수익 기회가 있었고 2월에 지금 고점 구간 때 보이시죠? 30분할 하면 요 구간은 다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은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30분할 매수만 하면 다 수익은 언제든지 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시점에서 탄력 부분들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다시 눌러줘도 마찬가지예요. 6만 원을 찍고 눌러줘도 그냥 무조건 30분할 매수. 그러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대표 최대 우량주인 만큼 분할 투자를 다중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간단하게 평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도 예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지만 다시 반드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는데 이건 이제 김용덕 파트너가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정말 뭐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있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온다면 좀 쉬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벌써 오늘 쉬어갔죠. 네. 네, 매수세를 IT 쪽으로 다 뺏기고 주가 흐름이 오늘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음봉을 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최상위 알테오젠도 쉬어갔죠. 마찬가지고 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여타에 관련된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에이벨 바이오는 급락이 나왔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은 이제 매수세를 일시적으로 뺏긴 흐름인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해준 앞으로 상호관세 외에 업종관세에서 세 업종을 다 얘기해 줬어요. 자동차 25% 관세고 앞으로 더 높일 거다. 그다음에 의약품하고 반도체 쪽도 25%인데 그거보다 더 올려서 아마 4월 초에 나타낼 거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반도체도 조정을 보여야 되는데 칩스법 통과 기대 심리 속에 대량 매수를 받으면서 이걸 피해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인데 그래서 바이오 쪽의 매수세가 이탈돼 가지고 IT 쪽으로 오늘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제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해요. 네.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중요 임상 신약 부분들을 준비하는 업체가 있고 앞으로 허가 부분들이 임박한 기업이 있고 또 특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신약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유가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잠시 오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쉬어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IT 쪽으로 매수세가 그렇다고 뭐 이번 달 내내 다음 달도 계속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파트너분들도 알고 좀 쉬었다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그 이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었다 갈 때 그 매수세는 결국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쉬어준 업종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은 받을 재료가 없어서 내려온 종목들이 있더라도 다시 결국에는 저점에서는 매수세를 받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게 장기화돼서 바이오 업종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 우리 증시가 반등을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업종이 못 가면은 시총 상승력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선별화. 아무 바이오 종목이나 잡는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임상 후반부 재료나 또는 물품 판매 부분들을 해가지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 또는 기술력을 팔아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바이오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부분들을 낼 수 있는 업종이 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본다면은 네. 참 트럼프는 지금 관세를 갖다가 제약 바이오대가 25% 매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트럼프는 또 약값을 또 인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선거 공약대로 본다면 왜 약값을 인하해야 되느냐면은 사실 이제 서민들이 사실상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 내지 않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불만이 많을 겁니다. 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은 적은 비용으로 약을 갖다가 이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필요한 것이고 약값이 다운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세를 높여버리면 또 약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상충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정책들 모순들이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어쨌든 약가 인하의 문제, 이 문제가 일단 또 어떻게 보면은 제약주의 움직임을 갖다 좀 도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HLB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게 지금 간암시장 리보세라닙을 갖다가 이제 FDA에서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번에 미세에 일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해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이 바이오주들은 정말 그때부터 한번 좀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HLB 만약 통과된다면 유한양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박을 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통과 안 된다면은 그냥 쪽팔잖아요. 이게 뭐 방송 야구는 아니지만은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HLB 그룹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면서 제약 바이오주를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바이오 두 분 다 뭐 전망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또 가장 쉽지만 또 어려운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조정 나온 쪽 본 김에 로봇주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광희 파트너님, 로봇주도 사실 많이 올랐었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번에 쉬고 나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로봇주를 보기 전에 조선주를 좀 참고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조선이나 방산주들도 사실 올라갔다가 다 잊어버리고 쉬었어요. 네. 한참 다른 거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올라갔는데,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약점이 좀 있었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그동안에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부터 로봇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가 뒷받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은 로봇은 그냥 철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AI가 뒷받침이 되면서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특히 중국의 로봇과 AI의 결합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글로벌 그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투자를 높여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어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지, 손익분기점만 도달하게 되면 급속도로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전히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LG그룹이 관계하고 있는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렇게 그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네.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쨌든 로봇 섹터 이야기까지 세 분과 함께 현문연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